증기기관 탄생의 주역으로 18세기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석탄. 석유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전까지 난방, 수송 및 발전 등의 전 분야에서 인류의 주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석탄 발견지인 강원도 태백시 역시 1980년대 중반까지 국내 최대 탄광 도시로 호황을 누렸죠. 하지만 청정에너지 사용의 증대로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석탄 산업의 근거지인 태백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석탄이라는 게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고요. 에너지원의 정책을 바꾼 획기적인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석탄 산업의 역사와 석탄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고 옛 태백 탄광촌의 향수를 느껴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안내합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자 국내 최대 광산촌이었던 강원도 태백. 이곳엔 1960, 70년대의 산업 역군이었던 광부들의 흔적이 탄광의 역사와 함께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태백 석탄박물관은 석탄의 생성과 발견을 비롯하여 한국 석탄 산업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명소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존에너지 자원으로 국가 기관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며 검은 황금으로 불렸던 석탄. 1970, 80년대 강원도 태백은 전국 석탄 생산량의 30%에 달하는 약 64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하며 50여 개의 광산이 있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검은 골드러시를 상징하는 태백으로 몰려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죠. 비록 탄가루에 뒤덮여도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한 부를 안겨준 탄광 때문에 태백은 희망과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가장 큰 건 일단 매장량이겠죠. 물론 이제 어떤 전남 쪽에 화순 광업소가 있던 지역들도 매장량은 충분합니다만 태백 정선 삼척 일대의 매장량이 가장 많고요. 또 그 탄질 자체가 굉장히 연령이 좋습니다. 연령이 좋다는 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많은 광산이 개발되었었고요. 또 거기에 중추적인 도시가 또 태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석탄의 3분의 1 이상이 생성된 고생대 석탄기에는 산림이 무성했는데 이것이 석탄층을 만드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석탄은 탄화도에 따라 탄소분이 60% 이하인 토탄, 60%에서 78%인 갈탄, 78에서 91%인 역청탄, 91% 이상인 무연탄으로 나뉘는데요. 석탄의 근원물인 식물은 지하에 묻혀 오랜 지질 시대 동안 열과 압력의 영향을 받게 되어 탄화가 진행되는데 초기의 토탄으로부터 갈탄, 역청탄, 무연탄의 순서로 변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석탄을 채굴하고 이용했을까요? 한반도의 석탄층은 지하에 있어서 채굴을 위하여 지표에서부터 탐내까지 통로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 작업을 개갱이라고 하는데 개갱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탄광을 위하여 지하에 뚫어놓은 길을 갱도라고 하는데 수직으로 파내려간 것을 수갱, 경사지게 파내려간 것을 사갱, 석탄을 캐기 위해 뚫어놓은 갱도의 가장 끝부분을 막장이라고 합니다. 산악 지형에서 배수갱도보다 다소 높은 지역에 상당한 탄량이 보존된 경우 주운방 갱도를 활용하면 수평 운방과 자연 배수를 할 수 있어 능률적이고 저렴한 채탄을 할 수 있습니다. 사갱은 탄층의 보존 상태가 심부로 발달되었을 때 시행하는데 소자본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갱도 편수가 증가할수록 작업이 복잡하고 생산 원가가 증가하죠. 운반 속도가 빠르고 대량 운반이 가능하며 갱도 유지비가 적게 드는 수갱은
지하 심부에서 형성된 탐내계 채굴에 많이 활용됩니다. 개갱을 할 때는 두 지점 간의 수평각을 측정하는 트랜싯이 필요한데 광산의 갱도 진행 방향, 경사 등을 측정하죠. 석탄을 채탄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1500년대의 화흉법은 안반에 불을 피워 온도를 높인 뒤 물을 끼얹어 급격한 온도차로 인한 균열을 이용하여 채탄하던 방법입니다. 1600년대는 전과 망치를 이용해 사람이 직접 채탄을 한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했죠. 192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기계를 사용하면서 더 많은 석탄을 채탄하게 되고 레일을 이용한 광차를 이용하면서 석탄 생산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 기계화가 실현되었습니다. 한반도에 나오는 석탄층, 그러니까 층 자체가 땅 속에 지하에 있습니다. 그 한반도에서 석탄을 캔다는 작업은 자체는 이제 지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탄층 자체가 일률적으로 어떤 시루떡처럼 평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굴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작업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우리나라의 탄층에 적용해오는 채탄 방법인 위경사 복락식 채탄법은 탄층을 따라 상부로 20에서 30도의 탄중 갱도를 굴착하여 상부 갱도와 연결시킨 다음 상부에서부터 5에서 7m의 블록을 만든 뒤 발파 작업에 의해 복락시킨 후 하부 갱도로 낙하시켜 운반하는 채탄 방법입니다. 중단 복락식 채탄법은 탄층 상하부에 운반 갱도를 설치한 후 하부 갱도에서 상부 갱도까지 경사 35에서 45도의 승갱으로 연결시키고 그 사이를 8에서 15m의 높이로 분할한 뒤 좌우로 중단 갱도를 개설한 후 막장에서부터 후퇴하면서 탄층을 복락시켜 생산하는 채탄 방법입니다. 외국에서 행하는 채탄법인 램플라우 채탄법은 경사진 탄층 상하부에 연층 갱도를 개설한 후 체인에 절삭기구를 부착하여 상하로 왕복 운행을 하면서 장벽면에 석탄을 절삭하여 하부 갱도로 운반하는 일종의 장벽식 채탄법이죠. 예, 여기가 이제 저희 박물관 체험 갱도 수경 가는 길입니다. 타고 이제 태백 석탄 박물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갱도 체험. 마치 수백 미터 지하 갱도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엘리베이터 안. 실제로는 고작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것임에도 시각적인 효과를 더하니 정말 깊은 지하로 떨어지는 것만 같은데요. 이곳은 광산 작업을 하는 모습을 실물에 가깝게 연출하고 있죠. 이게 이제 석탄을 캘 때 손으로 쳐서 이게 우리 인력 청룡을 그러죠. 손으로 쳐서 석탄을 캘 때 연출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뭐 선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920년대 일제는 우리나라의 석탄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탄광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나 기계와 동력이 보급되지 않아 정과 망치를 이용해서 인력으로 안방과 석탄층에 구멍을 뚫고 발파한 후 파쇄된 석탄은 질통으로 운반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석탄을 캐고 나면 이제 굴이 형성되는데요. 그 갱도가 형성이 되면 이제 갱도가 무너지지 않게 쌓는 지주목입니다. 요거를 이제 광산에서는 동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주목인 동발로는 주로 소나무를 사용하는데 밑동이 위로 가도록 거꾸로 세워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 튼튼하게 받쳐주기 때문이었죠. 갱도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막장에서 캐낸 석탄은 승갱도 한쪽 바닥에 깔려있는 철판 위로 내리고 나머지 반쪽 갱도에 인도를 설치하여 막장에 시공할 지주목을 등짐으로 운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경사진 탄층을 따라 채탄을 하다가 다시 수평 갱도 채탄을 할 때는 나무 바퀴가 달린 소형 수레에 석탄을 실어 운반하기도 했죠. 갱내 작업에서는 화재의 위험 때문에 전기 장치화된 기계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감기는
압축된 공기로 움직이는 기계인데 우리나라는 1930년대부터 차감기를 사용하면서 채탄 능률이 급진전하게 되었죠. 차감기 같은 경우는 물론 석탄을 캘 때도 이제 사용을 하지만 주로 이제 석탄층을 도달하기 위해서 암석층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요. 그때 굴진 작업에 많이 이제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옆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작은 그 레일 위에다가 그 기계를 얹어놓고 돌리는 모습이 연출되는데 이거는 이제 레일 망곡기라 부르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석탄층 자체가 어떤 그 수평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따라가다 보면 이제 어떤 갱도가 또 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레일을 실 때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갱을 받치는 버팀목인 동발이 부러져 갱이 무너지는 북락사고 현장을 재현한 전시물은 모형임에도 아찔함을 느끼게 합니다. 당시 광산 사고의 60% 이상이 북락 사고였을 만큼 빈번하게 일어난 사고였죠. 국내 탄층의 특수성을 감안한 기계와 채탄은 1960년대 초에 일부 탄광에서 시도하였으나 본격적인 추진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차감기는 구멍을 뚫어서 화약이나 발파하는 굴진부가 쓰시고요. 채탄 작업의 기계화는 대체로 천공, 발파, 절삭, 적재, 운반 등의 과정을 집약시키고 간편화하여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탄광들이 시행했었죠. 그렇다면 이 기계는 무엇을 하는 데 사용됐을까요? 뒤에 있는 기계는 이제 장공 천공기라 부르는 기계인데요. 그래서 탄층이 폭이 좋고 넓고 양이 많을 때 한꺼번에 많은 양을 채탄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기계입니다. 구멍을 길게 뚫을 수 있는 장공 천공기는 뚫은 곳에 폭약을 집어넣고 터뜨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채탄할 수 있습니다. 지하 갱도에서 채탄한 많은 양의 석탄은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태백의 광산은 대부분 산간지방에 있기 때문에 생산된 석탄 및 자재 등을 지상으로 운반하려면 도로 개설에 따른 막대한 건설비가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을 아끼기 위해서 공중으로 석탄을 나르는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것이 가공삭도입니다. 일정 간격으로 지주탑을 세우고 운반 용기인 함을 순환시키면서 석탄 및 자재 등을 실어 나르는 시설이죠. 지금 보는 가공삭도는 석탄을 나르기 시작하는 시점부가 아닌 마지막에 운반을 마치는 종점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곳 박물관에서는 직접 연탄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연탄은 석탄 가루를 물로 반죽하여 일정 규격으로 성형시킨 고체 연료인데요. 연탄 제조 방법이 기계화되기 전에 일반 가정에서는 부서진 석탄 가루를 모아 연탄 제조 틀에 넣고 구멍틀을 덮은 뒤 나무 망치로 내려쳐서 연탄의 형태로 만드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용 연료로 쓰는 연탄은 아시죠? 연탄을 만드는 체험인데요. 사실 크게 만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미리 꼬마 연탄으로 만들기를 하는 체험입니다. 과연 완성된 연탄의 모양은 어떤 모습일까요? 연탄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연탄 제조 틀을 분리했더니 귀여운 꼬마 연탄이 완성됐습니다. 어르신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끈 전시물은 무엇일까요?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연탄을 찍어내는 전시물이군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간의 수공업 형태의 연탄 제조법으로 휴전 이후 서울에서 활발하였으며 당시에는 깨져서 부서진 연탄을 모아놓으면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연탄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전문 직업인도 있었습니다.
연탄에 옛날에는 이렇게 조금씩 가정에 이렇게 때가 있었고, 또 요거 말고 또 조개탕이라고 있었어. 방에 떼는 거는 조개탕을 많이 뗐고, 요거는 밥을 해 먹는데 이런 사용을 많이 했지. 에너지 연료인 연탄도 초기에 조개탄, 주먹탄의 형태에서 90탄, 19공탄, 22공탄, 31공탄 등으로 시대와 용도에 맞게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연탄 사용과 제조 기술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연탄 제조기는 1930년대 집게식 주먹탄 제조기부터 1940년대 원통의 철제 파이프를 이용한 공탄 기계, 1950년대에 구멍탄 또는 십자탄이라 불린 9개 구멍 형태의 구공탄 기계까지 다양했습니다. 연탄은 연소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위아래가 서로 통하는 구멍을 뚫어놓는데 그 모양에 따라 구멍탄, 구공탄, 19공탄 등으로 불렸죠. 1961년 당시 정부가 연탄 규격을 정하여 처음으로 제정 고시하였는데요. 그 가정에 쓰는 연탄이죠. 연탄의 종류들이 너무 제각각인 겁니다. 형태가 틀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립화를 시켰죠. 연탄의 무게와 높이와 구멍수를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9공탄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연탄은 좀 규격화돼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연탄의 이제 구멍수가 크기와 높이는 이제 동일한데 구멍수는 뭐 22개에서 한 25개까지 있고 범주 내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태백 지역은 구릉성 산지와 고원성 산지가 많아 탄광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화전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탄광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생활의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이곳은 탄광촌만의 독특한 생활상에 대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1960년대 탄광촌의 주거 모습을 디오라마로 연출하였습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 말고 여기 막걸리 한 개만 사다 놔. 집안의 가장이 광부라는 새로운 직업을 택하게 되면서 그 시절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얘들아, 아버지 일 나가신다. 아버지 다녀오세요. 특히 연탄에 대한 추억을 지닌 중장년층이라면 색다른 감회에 젖어들게 되는데요. 옛날엔 살기가 좀 어려웠죠. 연탄도 떼기도 좀 어려웠고 지금은 흔하잖아요, 연탄이. 요즘 그런 걸 몰랐거든. 그래서 직접 와보니까 아주 참 옛날에 살아가신 분이 참 힘들게 살았구나. 국내의 석탄층은 탄층, 탄폭의 변화가 심해 석탄을 채굴하는 작업은 타산업의 작업장과 달리 많은 위험 요소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광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광산 특수구호대와 일반 구호대를 운영했으며 특수구호대는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에서 직접 구호 활동을 하고 일반 구호대는 의료 및 각종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광산 사고의 유형은 낙반, 북락, 객내 화재 사고, 출수 사고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의 광산 사고가 좁은 지하 채탄 막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확산될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어 사전 예방이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태백시에서는 매년 10월 3일 광산에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땀 흘려 일하다 순직한 광산 근로자들의 영령을 추모하는 산업전사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데요. 안전과 작업의 순조로움을 기원하기 위해 사용하던 용품을 보면 작업 현장이 얼마나 위험했었는지를 짐작해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탄광촌에는 여러 가지 미신도 생겨났는데요. 신발을 안방 쪽으로 향하게 놓는 것은 무사귀환의 바람을 담고 있죠. 막장 인생이라고 불리던 광부의 삶은 고단하고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막장 안에서 석탄을 캐는 일은 위험천만할 뿐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석탄 분진이 폐에 쌓이면 진폐증을 앓는 광부가 부지기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태백 광부들의 사택이 있던 상장마을.
이 마을은 1970년대 광부만 4천여 명이 거주했던 국내 대표적인 광산 사택촌으로 광부들이 빼곡하게 모여 살던 곳입니다. 이곳 박물관을 둘러보다 보면 근대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광부들의 삶과 애환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여기를 이제 관람 오신 분들의 이제 그 후기라 그래야 되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과거에 회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과거 회상은 이제 본인이 이제 어릴 적에 연탄을 떼었다든가 어떤 이런 쪽이고요. 또 한 분류는 이쪽에 종사를 하시다가 또 타지로 나가셨다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본인 삶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과거에 이게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시간의 흔적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해 왔고 앞으로도 가지고 가야 될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좀 서두에 인식을 하시고 관람을 하시면 좀 더 알차고 또 흥미로운 박물관 관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제1의 탄광도시로 명성을 날렸던 태백은 경제개발이 절박했던 60, 70년대 국가 경제의 엔진이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50여 개나 되던 광산이 대부분 문을 닫고 현재는 몇 개의 광산만이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광부들의 고단했던 삶의 현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치열했던 삶의 기운이 묻어있는 이곳 박물관은 우리에게 생생한 감동을 선사하며 역사의 증거물로 남을 것입니다.